네, 리포트에 나온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처음 들어본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구역이 확대됐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최위지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어떤 의미인지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사선 누출 사고가 났다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주민들을 대피시켜야 하잖아요. 그렇죠. 이때 어느 지역까지의 주민들을 대피시킬지 설정해 둔 게 바로 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입니다. 네. 이 방사능 누출 사고를 흔히 블랙스완이라고도 하는데요.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드물지만 한번 일어날 경우에 돌이킬 수 없는 이 피해를 낳기 때문에 네. 철저한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전 주변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 사고 발생에 대비한 훈련과 교육을 하고 또 대피 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이 때문인데요. 우리 정부는 원래 원전 반경 8에서 10km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설정해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2011년 3월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구역 확대 계기가 됐습니다. 이때 방사선 누출로 원전에서 30km 이상 떨어진 곳까지 피해가 발생한 건데요. 부산으로 따져보면 기장 고리원전에서 부산시청까지 거리입니다. 네. 이를 계기로 우리 정부도 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크게 두 단계로 나눠서 확대 개편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30km 반경에 다 포함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안에 내용에 따라서 두 구역으로 나누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네. 가져온 이 부산시 지도를 보면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예. 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은 크게 이 예방적 보호조치구역과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으로 나눠지는데 네. 이 우선 예방적 보호조치구역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 원전 반경 3에서 5km까지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이 부산의 경우에 기장군 일부 지역이 포함되고요. 네. 이 원전과 워낙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을 선제적으로 대피를 시키는 지역입니다. 예. 이 다음으로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이 여기 있는데요. 보통 20에서 30km까지 설정할 수 있는데 이번에 부산시가 이 30km로 확대한 곳이 바로 이 구역입니다. 네. 이 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 원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경 감시라든가 방사능 누출 영향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대피 등 보호 조치를 내리는 구역입니다. 예. 이 원전과 더 가까운 구역에 예방이란 단어를 쓰고 또 오히려 더 먼 거리에는 긴급이라는 표현이 쓰여서 헷갈리실 수도 네. 있으시겠는데요. 네. 이 국제원자력기구의 용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했기 때문이고 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원안위에서는 이 단어를 개편할 생각이 있다 이렇게 밝힌 적도 있습니다. 항상 그 사고라는 거는 좀 만일의 사태에 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전 확보 차원에서라도 구역을 좀 가장 늘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부산시는 그동안 그러면 법이 정한 어떤 최소한의 범위로만 설정을 해 놓은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부산시는 긴급보호조치구역을 최소한의 범위인 20에서 21km 범위로 유지해 왔습니다. 이 네. 범위를 30km로 확대하면 부산 시민 70%가 여기에 포함되게 돼서 예. 그러면 실효성 있는 대피 체계를 갖출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한 건데요. 네. 근데 부산시가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부산 시민 10명 중에 8명이 이 구역 확대에 찬성한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부산시도 구역 확대 쪽으로 태도를 바꾸게 된 건데요. 그런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난 지 꼬박 10년 만인데다가 원전을 낀 자치단체 중에서는 가장 늦은 결정이어서 이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네. 어쨌거나 이제 확대를 하기로 결정을 했으면 그에 따른 또 준비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산시에서 할 일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선 내년까지 방사능 방제 계획과 또 현장 행동 지침을 마련해야 하고요. 네. 또 부산시와 각 구군에서 가용할 인력도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방사능 방제 장비와 물자를 또 확보해야 하고 또 이것들을 비축할 창고도 새로 지어야 합니다. 이 주민 훈련과 교육도 필수적이겠죠. 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주민 보호 체계를 마련하는 겁니다. 이 원전 사고는 일반 자연 재난과는 달리 피해 지역이 광범위한데요. 그래서 대피할 인원도 훨씬 많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들여다보면 구호소가 있었지만 주민들은 제대로 대피를 하지 못했는데요. 이 체계가 구축되면 바람, 방향 등 기상 상황이나 교통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반영해서 대피 경로와 구호소를 정할 수 있고 인력과 물자도 상황에 맞게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습니다. 울산에서 지난해 이미 이 체계를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부산시도 이 울산의 사례를 참고해서 5년 안에 이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최유지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